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과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불평등 사이의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할 연세대학교 최성수입니다. 공정성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사실 저희가 다 공감하는 이제 배경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어떤 위기 의식 혹은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공정성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제 발표의 시작점으로 삼는 접근은 뭐냐면, 이 불공정함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가? 물론 실체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정말 악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위기적인 담론이나 의식이 같이 고양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심리적인 거에 가까운가, 아니면 담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어떤 시각에 더 가까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실제냐 담론이냐, 이 문제를 밝히는 게 제 발표의 어떤 목적이나 야심은 아니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공정성 위기에 대한 담론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이 담론의 이제 공정성 문제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점점 불공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혹은 한국 교육 자체가 되게 불공정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접근들이 많이 있고 진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과연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공정성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공정성 문제를 교육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진짜 그런지,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진짜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인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용할 두 가지 개념적 틀을 먼저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회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불평등은 교육이나 사회적 성취의 여부가 개인이 타고난 속성, 예를 들면 가족 배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가 로 개념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면 교육기회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흔히 어떤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냐면, 학업 성적이나 최종 학력 같이 교육의 어떤 결과물이 가족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격차가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흔히 측정을 합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어떤 사회적 성취 기회 불평등의 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회불평등 정도를 가족 배경과 사회적 성취 O와 D의 상관관계로 많이 측정을 하고, 여기서 교육기회불평등이 교육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려면, O와 E 교육, 그 다음에 E와 D가 연결되는 루트가 이 OD를 얼만큼 설명하는지, 얼만큼 매개하는지 를 살펴보면 됩니다. 네. 한편 O와 E, 즉 가족 배경에 따른 학력에서의 격차는 교육 과정에서의 학교 성적의 격차를 경유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성적이 같은 경우에도 가족 배경의 격차에 따라서 내가 진학하게 되는 최종적으로 귀결하게 되는 교육의 학력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경로로도 또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불평등 도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한국 사회의
그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회불평등 도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전체 기회 불평등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또 다른 개념은 능력주의인데요.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배분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 그리고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공정 담론의 두 가지 성격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적 성격, 능력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공정하다. 또 하나는 기회불평등적 성격, 가족 배경으로부터 성취가 영향을 받으면 그건 불공정하다. 근데 이 1과 2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능력이 만약에 가족 배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능력주의와 기회불평등이 상충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과 2의 교집합이나 합집합, 어떤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교육 문제에서의 공정성 담론이 실제로 교육 문제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기회불평등의 잣대로 한번 먼저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불평등 도식에 따라서 각각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최근의 공정성 문제가 교육의 문제라면은 이 각각의 링크에서 어떤 불공정성을 함의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것인데 실제로 그런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족 배경이 이 부분이죠. 가족 배경이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올라갔는가, 최근 들어올수록 증가했는가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논쟁적입니다. 아직 결과가 상충하는, 실제로 높아졌다는, 강해졌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이고 보다 많은 연구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학교 성적이 학력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졌냐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오히려 강화보다는 완화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입시 전형이 다변화되고 그러면서 학교 성적이 최종 학력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성이 좀 약해졌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족 배경이 학교 성적을 경유해서 학력 취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사실 강화됐다기보다는 약화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족 배경이 학교 성적을 경유하지 않고 학력 취득에 미쳤을 영향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도 사실 입시 전형의 다변화, 그리고 2010년대 이후 국가장학재단 설립 등 장학금, 학자금 대출 확대, 또 정시 전형 및 재수생의 감소 등으로 해서 가족 배경이 성적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사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OE의 추세는 전문대 포함 일반 대학 졸업에서나 4년제 대학 졸업에서나 혹은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엘리트 대학 졸업에서도 부모 학력으로 측정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특별히 더 커졌다는, 오히려 감소한 부분이 더 있고 커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얻은 학력 취득이 결국 사회적 성취,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중요성이 더 커졌는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결국은 교육기회 불평등이 강화됐다라는 기회불평등 악화의 기회불평등을 악화시킨 데 기여했다라는 부분, 그런 관점이나 주장을 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 전문대 고졸자 대비 4년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2000년대 이후로 사실 지속적으로 좀
소폭이나 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히려 전문대 졸업자 임금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한 편입니다. 대학원 졸업자 임금 프리미엄은 또 감소하는 편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의 격차가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배경으로부터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는 여러 경로들을 저희가 분해해서 살펴봤을 때 종합적으로 교육을 경유해서 기회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되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복잡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게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연구들을,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기회불평등이 증가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에 관측되는 것은 사실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입직할 때 그 시기에서 사실은 기회불평등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향 내지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은 오히려 기회불평등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억눌러서 왔고, 반면에 이제 그 교육이 손을 띄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회불평등이 강화되는 그럴 가능성을 이제 그 연구들이 시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는, 그럼 우리가 교육을 본다고 할 때 교육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육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정성이 문제인가? 우리 한국 교육이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손대야 할 것이 공정성의 문제인가, 교육 공정성의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국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가. 그래서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학업 성취 및 발달,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 잘 교육시키냐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형평성, 이게 교육기회 불평등, 평등. 예, 이게 공정성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을 직업이나 노동시장에 잘 준비시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시민성을 함량해서 민주적 시민을 키워내는가. 이 4가지 정도로 이제 핵심적 가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교육의 핵심적 가치,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종종 이 다른 가치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형평성을 높이려고 할 때 대체로 직업이나 노동시장 준비 부분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 핵심적 가치 중 상대적 중요성, 정치적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가 유용한 기준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OECD의 이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 결국은 대학 졸업 여부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 격차, 그 다음에 15세 학생들의 독해력 점수에서 나타나는 가족 배경의 중요성을 이제 순서대로 쭉 나라별로 비교해서 정렬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듯이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작은 겁니다. 대학 졸업 여부, 그 다음에 성적. 그래서 보면은 한국이 공정성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측면,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등교육, 대학교육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비슷한 고등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인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내에 다양한 이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간에 이 각 대학들이 어떻게 이 사회 이동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 라지 채티와 그 팀이 이거를 미국의 세금 데이터로
전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했고, 비교를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곰스트럭에서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라는 서베이 조사로 데이터로 저희가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대체로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여기 회색 바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입학할 확률입니다. 두 나라 모두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대학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대학들이고, 두 나라 모두 선호되는 좋은 대학들, 명문대, 상위권 대학들일수록 저소득층이 진학할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 줄무늬 바는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소득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더 소득 상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두 나라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고부로서 나타나는 게 그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저소득층이 소득 상위층으로 상승 이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소득 상승 이동률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고부로서 나타나는 상승 이동률의 분포를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오히려 소득 상승률이 더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소득 상승 이동률이 더 낮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는 계층 불평등이 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반대입니다. 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입시에서 나타나는 계층 불평등을 오히려 압도한다, 더 우세하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의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훨씬 더 압도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고등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입시보다는 노동시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죠, 미국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초등등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의 형평성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아마 그 이유는 높은 표준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다음에 낮은 계층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과정도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물론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은 여전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대학 교육은 시장 서열화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진다는 전제하에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대입에서의 불평등보다는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학벌 체질에 있는 불평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대입에서의 불평등을 줄일 여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대학 입시 전에 대학 입시 과정까지 포함해서 표준화, 계층화를 이미 사실 달성해서 이 부분에서 개선할 여지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서 학벌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는 결과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는데, 공정성을 이해하는 하나는 기회 불평등, 또 하나는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능력주의가 부족해서 문제라는 관점. 두 번째는 능력주의는 좋은데 뭔가 이거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는, 뭔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능력주의가 사실은 이게 문제다, 바보야, 문제는 능력주의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에 따라서